여름 더위 가시자마자 초가을에 삽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온이 삽목하기 알맞은 15에서 25도씨 안팎인데다 봄에 올려 여름 내에 자란 짱짱한 삽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6가지 다른 배양 재료에 삽목해 뿌리가 어떻게 내리는지 보려고 합니다. 윗줄부터 코코핏, 버미큘라이트 또는 질석, 펄라이트, 아랫줄은 코코핏, 질석, 펄라이트를 4대 1대 1로 섞은 배양토, 정원에서 파다 담은 흙과 뒹굴던 낙엽, 마지막은 스페그넘 모스, 수태입니다. 삽수는 잉글리시 라벤더 히드코트입니다. 늦봄 가지치기 후 새싹 올려서 여름 동안 자란 3개월 된 가지들이에요. 삽목은 영양 공급 없이 가지 자체가 가진 양분으로 뿌리를 내는 것이어서 건강한 가지가 필수 조건이에요. 건강하고 굳은 가지 골라 깨끗한 가위로 약 10cm 길이로 잘라냅니다. 자른 가지는 시들지 않게 바로 물에 꽂아둡니다. 아랫부분을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잎을 모두 떼냅니다. 자, 이제 준비된 삽수를 꽂아볼까요? 코코넛 껍질에서 거친 섬유질을 제거하고 분쇄한 후 압축한 코코핏입니다. 물을 뿌려 불리면 이렇게 포슬포슬해져요. 지름 13, 높이 14cm 플라스틱 화분입니다. 뿌리 자람을 볼 수 있을까 해서 투명한 화분으로 준비했어요. 코코핏 입자가 작아 망을 2겹에 바닥에 깔고 코코핏을 채운 후 삽수를 꽂습니다. 가지를 잡고 바로 찔러 꽂거나 코코핏을 눌러 다지면 잘린 면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고 꼬챙이로 먼저 자리를 만든 후에 가지를 살포시 넣어줍니다. 삽수를 꽂고 바로 충분히 물을 줍니다. 입자가 아주 고운데도 섬유질 성분이 많아 배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흡습성이 뛰어나 물을 많이 머금고 금방 밀도가 커져서 가지들이 안정적으로 고정됩니다. 거머리 질자를 쓰는 질석입니다. 영어 이름 버미큘라이트도 어원은 지렁이에서 왔어요. 암석을 고온에서 팽창시켜 페이스트리처럼 켜켜 쌓인 모양새라 거머리나 지렁이를 따다 붙인 곱지 않은 이름이 억울하겠지만 설득력이 있습니다. 마른 상태에서는 가벼워요. 고르게 자잘한 입자여서 삽수 꽂기도 수월합니다. 코코핏 못지않게 흡습성이 뛰어나요. 물 머금은 후엔 질감이 부드러워지고 묵직해져 삽수 고정도 잘 되는 편입니다. 처음 물 줄 때만 이렇게 새 나가는 입자가 많아요. 점차 줄다가 나중에는 안 나와요. 화산작용으로 생긴 진주암을 고온에서 가열해 팽창시킨 펄라이트입니다. 펄라이트나 질석처럼 암석을 고온 처리해 만든 재료들은 무균 상태라 뿌리 질병 걱정이 덜하지요. 수많은 삽목 실패 원인 중 하나는 덜어놓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자가 굵은 편이어서 삽수 고정하기가 먼저 한 두 화분보다는 번거로워요. 요보단 자잘한 펄라이트여야 삽목하기에는 편하겠어요. 배수는 단연 최고입니다. 미세한 구멍이 많아 어느 정도 습기를 머금지만 여전히 무척 가벼워서 바람에는 쉬 넘어지겠어요. 네 번째는 제가 즐겨 쓰는 상토 조합이에요. 코코핏,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를 4대 1대 1 비율로 섞었습니다. 삽목은 물론 분갈이 때도 늘 사용하는 조합입니다. 삽수 꽂기도 쉽고 배수도 개운하게 잘 됩니다. 이번 삽목 다코스는 정원 흙입니다. 영양분이 많은 흙에 삽수를 꽂으면 가지가 썩어 뿌리를 내지 못하는데 여긴 퇴비나 비료를 뿌린 적이 없어서 성분 자체는 삽목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여요. 토양 자체에 곰팡이균이나 부패균이 있을 때에도 가지에 잘린 면이 닿으면 썩게 만들겠죠. 그래서 뜨거운 물로 소독도 하는데 저는 다른 처리 없이 그냥 삽목해 볼 겁니다. 그런데 이 정원 흙이 무척 진흙이어서 배수와 통기가 가장 염려스러워요.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물이 고이면 삽목한 가지는 쉽게 썩고 말죠. 운 좋게 뿌리를 낸다 해도 산소는 뿌리 성장의 필수 조건이어서 반드시 통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진흙에 꽂아봐야 못 자랄 게 너무 뻔해서 도저히 그냥은 못 쓰겠어요. 홈 어드밴티지 적용해서 낙엽을 좀 잘라 섞어 통기와 배수를 돕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배려에도 불구하고 물 빠짐은 더디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고인물이 아주 천천히 빠져나가고 그동안 흙에서 떠오른 부유물이 잎 사이에 끼어들어요. 물줄기로 씻어내보려고 하면 어느새 물이 다시 차올라 찌꺼기들이 또 들붙고 이거 총체적 난국인데요. 마지막 재료는 스페그넘 모스, 말린 물리끼입니다.
건조 수태라고 흔히 부르죠. 150g이면 10리터까지 불어나는 뛰어난 보습력에 곰팡이 세균 발생을 억제하는 항균 효과까지 있어요. 물에 담궈 30분 정도 불렸다가 물 짜내지 않고 축축한 채로 화분에 넣습니다. 삽수를 세우고 젖은 수태를 사이사이에 채워 넣어 고정해요. 화분 바닥에 있는 배수구로 여분의 물은 다 빠져나가고 수분이 적절하게 유지됩니다. 삽수 세우기는 좀 번거롭지만 물 줄 때 새어나오는 게 없어서 깔끔해 좋으네요. 지름 13cm 투명 화분에 라벤더 삽수 10개씩이 옹기종기 들어 앉았습니다. 펄라이트과 수태 화분이 바람에 움직일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큰 컨테이너에 다 같이 넣었어요. 잎들은 여전히 증산작용을 하는데 뿌리가 없으니 물 흡수가 정 같지 않아서 잎이 시들게 되고 그냥 두면 말라 죽어요. 그렇다고 물을 많이 주면 잘린 단면이 썩을 수 있죠. 당분간은 증산작용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컨테이너 뚜껑을 덮어 주변 습기를 올려줍니다. 같은 이유로 햇빛을 피해 그늘에 자리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컨테이너에서 꺼내 물을 줬는데 시든 가지 없이 컨디션 다 좋아요. 삽목날엔 이래저래 시달려 접혀있던 잎들이 십자 모양으로 활짝 펴져 화분을 가득 채웠습니다. 2주 지났습니다. 여전히 이틀에 한 번 물을 주고 있어요. 28에서 29도씨까지 기온이 올라 뒷북더위에 당황스러웠던 한 주입니다. 기온이 오르는데 그늘에 있으니 웃자람이 시작됩니다. 증산작용 줄이려고 덮어둔 컨테이너 뚜껑도 웃자람에 한몫했지 싶어 더 이상 뚜껑을 덮지 않기로 해요. 웃자람이 시작되면 키가 쑥 자란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게 메인 줄기가 약하게 자라올라 휘거나 구불거려서 수형을 망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다 자라도 결국엔 잘라내야 하는 슬픈 결말에 이르죠. 웃자람을 피하려면 햇볕을 보이거나 기온을 25도씨 아래로 낮춰야 하는데 뿌리가 없어 벽보라고 내놓을 수는 없고 더 시원한 곳을 찾아 옮기는 게 최선이에요. 꽃대를 올리는 가지도 하나 둘 눈에 띄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뿌리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꽃대는 보이는 대로 잘라냅니다. 꽃대가 시작되는 지점보다 한두 마디 아랫부분을 잘라줘요. 잘린 부분 바로 아래에서 가지가 둘 나와 자라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외목대로 기르려고 한다면 이 잘린 지점, 즉 두 가지가 나오기 전까지가 외목대 줄기가 되는 거예요. 3주째입니다. 컨테이너 뚜껑을 덮지 않아도 시들지 않고 여전히 건강해 보입니다. 수태에 심어진 가지 하나에서 잎들이 말라가고 있어요. 잎과 가지 사이에서 새싹을 내고 있어서 다행이라 여기고 말라가는 잎은 다 잘라냅니다. 같은 포세의 또 다른 가지에서는 잎에 거뭇한 반점이 생겼어요. 아이쿠, 전염병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 뭐가 되었든 번지기 전에 얼른 잘라냅니다. 4주째입니다. 이틀에 한 번 물 주던 걸 3일에 한 번꼴로 텀을 늘리는 중입니다. 뒤끝더위로 진상 부리던 여름 끝자락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시원한 바람, 차분한 기운, 가을의 시간입니다. 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여기고 비님 곱게 오시는 날엔 내놓아요. 햇빛도 따갑지 않아 볕보는 시간도 늘려갑니다. 5주 지났습니다. 날씨가 서늘해져 3일에 한 번 물을 주고 있습니다. 마른 잎이 많이 늘었어요. 잎 군데군데 거무스름한 반점도 여럿 생겨났습니다. 습하고 통기가 어려워 잎이 썩나 싶어 햇빛 보여 말리는데도 속수무책입니다. 바이러스가 퍼진 걸까요? 그렇다면 팬데믹 수준인데요. 일단 문제가 생긴 잎은 모두 잘라냅니다. 뿌리만 잘 내린다면 새싹을 내 자라오를 테니 크게 걱정하진 않아요. 7주가 지났습니다. 3일에 한 번 물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두고 보니까 6번째 화분 수태에 심은 가지들이 유난히 짧지요. 수태의 높이가 다른 화분들 배양토보다 살짝 낮아 가지들이 좀 아래로 내려가긴 했는데 들여다보니 웃자람 없이 촘촘히 싹을 내는 경향이 있어요. 뿌리 자람을 확인하고 싶어서 투명한 화분을 이용했죠. 화분 속 뿌리들이 보이니 무척 뿌듯하고 자꾸 들여다보게 돼요. 가을이 깊었습니다. 최저기온이 10도씨 아래로 내려가는 날들이 늘어갑니다. 이제 성장은 더디어질 거예요. 8주 지났습니다. 여전히 3일 간격으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화분 무게를 재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물을 충분히 주고 약 1시간 후에 저울에 올려봅니다. 코코핏 690g, 버미큘라이트 750g, 펄라이트 390g, 코코핏,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이 섞인 상토는 700g, 정원에서 파담은 흙은 1kg 180g, 수태는 420g이에요.
정원 흙은 그 무게가 펄라잇의 3배나 돼요. 뿌리에 가해지는 압박도 그만큼 클 텐데요. 뿌리 자라는 차이가 어떨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9주가 지났습니다. 지난주쯤에 꺼내서 옮겨 심고 영양분 공급해 키워줘야 옳아요. 그런데 뿌리 자람 특징이나 차이점을 더 확실하게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 3주마저 기다렸다가 석 달 꽉 채운 후 오픈할 계획입니다. 재밌는 일이 생겼는데요. 정원 흙을 퍼다 담은 화분 안에 가지 셋이 유난히 싱그러운 뽐내며 자라오르는 중이에요. 아무래도 정원 흙에는 무기 양분이 더 있을 테고 뿌리 내리자마자 이 양분을 획득한 가지들이 남달리 파릇하게 자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10주 지났습니다. 가을비 두어 번 내리더니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가지들도 아주 초췌해졌어요. 물빠짐에 걸리는 시간을 기록해 보려고 해요. 물빠짐, 즉 배수는 통기와 비례하겠죠. 배수와 통기가 뿌리 생장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짚어보고 싶어요. 코코핏 35초, 질석은 9초, 펄라잇은 눈 깜짝할 사이, 섞인 상토는 15초, 정원 흙은 2분 30초, 수태는 7초입니다. 물빠짐에서도 하이라이트는 펄라잇과 정원 흙이지요. 뻥 뚫린 펄라잇층과 꽉 막힌 정원 흙에서 뿌리들은 어떻게 자라는지 2주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11주가 지났습니다. 비가 자자 따로 물줄 일이 없었어요. 가을을 온몸으로 맞았나요? 가을비에 쫄딱 젖은 모양새가 쓸쓸하죠. 다음 주면 석 달 가을이 끝나고 공식적으로 겨울이 시작됩니다. 12주 동안 기다렸던 12주째가 되었습니다. 투명 화분 너머로 마구 뻗어나가는 화려한 뿌리 자람을 볼 수 있길 기대했는데 수줍게 비치는 몇 줄이 전부였어요. 어린 왕자 명대사로 위안을 삼았죠.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자, 오늘 그 소중한 뿌리가 얼마나 어떻게 자랐나 한번 볼까요? 코코핏 화분 먼저 열어요. 한 3일 물을 주지 않아서 어느 정도 마른 상태라 포슬포슬 잘 떨어져요. 두어 개는 살짝 느린 감이 있지만 대부분은 뿌리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하나는 뿌리가 없는데 윗부분이 아직 말짱한 게 그냥 좀 느린 애인가 봐요. 다음은 질석 버미큘라이트 화분입니다. 물에 젖어 반짝반짝 예뻐요. 오래 물먹은 질석이라 눅눅하고 부드러워요. 낸 뿌리 숱이 적은 편이에요. 뿌리가 많지 않아 서로 얽히지 않아서 분리는 쉽습니다. 삽목 가지에 바닥에 장갑에 여기저기 달라붙은 질석 떼내는 게 아주 번거로워요. 펄라잇입니다. 따글따글한 입자라 시원하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웬걸요. 펄라잇에 있는 미세한 구멍 속으로 뿌리를 넣고 제대로 파고들었어요. 확 잡아떼면 뿌리 다치게 생겨서 살살 얼르고 달래 떼냅니다. 코코핏, 질석, 펄라잇을 섞은 상토입니다. 풍성하게 낸 뿌리들이 기분 좋게 얽혀 있습니다. 죽은 가지 없이 모두 고르게 뿌리 내렸어요. 정원 흙을 담은 화분 순서인데 6번째인 수태 화분을 먼저 봐야겠죠. 삽목하던 날 꽂기도 번거로웠는데 수태가 뿌리와 아주 얽히고 설켜 빼내기도 마찬가지로 손이 많이 가요. 다른 상토 재료보다 웃자람이 덜해서 특별하다 생각했는데 뿌리 길이도 짧아요. 위아래로 참 일관성 있네요. 가지 둘은 세워라 내워라 할 양인가요? 아직 뿌리를 내지 않았어요. 뿌리 모양새가 아래가 단발머리 잘린 듯 반듯해요. 단정하고 귀엽네요. 드디어 정원에서 퍼담은 흙으로 삽목한 가지들을 보겠습니다. 7시 방향 가지 하나는 일찌감치 말라 미라 상태예요.
요 말라 죽은 가지를 지금 언급하는 건 이 가지가 안타깝게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바람 타고 멀리 떠났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지늘기지만 흙이 어느 정도 마른 상태여서 심한 질척거림 없이 생각보다 잘 떨어집니다. 뿌리를 풍성하게 많이 냈고 길이도 길어서 아주 야무지게 얽혔어요. 뜰에서 퍼담은 지늘개서는 당연히 잘 자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낙엽 잘라 넣어 배수 핸디캡 배려까지 했는데 이 결과 뭐죠? 다소 충격적이에요. 이 다음엔 낙엽 넣지 말고 지늘구로만 삽목해봐야겠어요. 뿌리 자람이 전에 8주 삽목했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는 가을 후반부에 예년보다 일찍 추워진 편이어서 삽목 기간 12주 중 마지막 3주 정도는 성장이 거의 없었다고 보여져요. 12주 동안의 성취도를 점수 매겨 볼 거예요. 뿌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또 뿌리 길이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각 5점 만점으로 하고 또 뿌리 못 낸 가지는 하나에 0.5점을 감점해서 계산할 거예요. 코코핏 화분의 가지들이에요. 뿌리 내기는 4.5, 뿌리 길이는 4점. 아직 뿌리 내리지 않은 가지가 하나 있어 0.5점 감점해서 총 8점입니다. 질석 화분의 가지들입니다. 뿌리 내기 3.5, 뿌리 길이는 4점. 가지 모두 뿌리를 냈어요. 해서 총 7.5. 폴라일에서는 뿌리 내기가 3.5, 뿌리 길이가 3.5. 모두 뿌리를 냈어요. 해서 총점은 7점입니다. 코코핏, 질석, 펄라잇이 섞인 상토에서도 모두 뿌리를 잘 냈어요. 뿌리 내기 4.5, 뿌리 길이 4.5 해서 총점은 9점입니다. 정원에서 파담은 흙에서는 뿌리 내기 5점, 뿌리 길이도 5점. 말라 죽어 사라져버린 가지가 하나 있고 또 이제 막 보일까 말까 뿌리 내린 약한 가지가 하나 있어서 감점은 1점 해서 총 9점입니다. 수태, 스페그넘 모스에 심은 가지들이에요. 뿌리 내기는 3.5, 뿌리 길이는 3점. 아직 뿌리 나지 않은 가지가 둘이 있어서 1점 감점 해서 5.5점입니다. 더운 날, 추운 날, 땡볕에 또 가을비 겪어내며 똑같이 뿌리 내느라 애썼는데 그 노력을 숫자 몇 추로 적어 보이기가 영 미안하지만 우리 이해가 쉽게 민망한 무릅쓰고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특이한 점은 정원 흙에 심은 가지들이 뿌리를 내는 지점이에요. 보통은 삽수 맨 아래나 그 근처에서 뿌리가 나오죠. 그런데 이 가지는 뿌리가 한참 윗부분에서 나오고 뿌리를 낸 지점 아래에서는 가지가 얇아져 퇴화되고 나중에는 이게 떨어져 나가요. 이건 산소가 부족한 질척한 땅에서 살아남으려는 나름의 자구책으로 보여져요. 마치 맹그로브 나무 뿌리가 물 밖으로 나와 호흡하는 것처럼요. 이 경우엔 뿌리가 이렇게 위에서 시작돼 줄기가 짧아지니까 외목대 길게 만들 계획이라면 지늘개서 삽목하는 건 피해야겠죠. 뿌리 성장의 중요한 요소인 배수와 통기면에서 극과 극을 보였던 두 재료, 펄라잇과 정원 흙에 꽂았던 가지들을 가까이 두고 한번 볼까요? 저는 당연히 펄라잇에서 더 수월하게 자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예요. 배수와 통기는 뿌리를 낸 후에 어느 정도 자란 라벤더에게 과습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었고 이렇게 뿌리 없는 가지를 삽목해서 뿌리를 만들어 내려고 할 때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요. 질석, 펄라잇, 수태처럼 물빠짐이 개운한 재료에서보다 삽목 가지들을 빈틈없이 감싸서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고정하고 내내 축축함을 유지해서 적당한 수분을 공급하는 코코핏이나 진흙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삽목한 가지에서 맨 처음 뿌리를 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수분 공급이라는 것을 이번 12주 삽목을 통해 확인했습니다.